제41화 정글의 법칙 야만왕 맹액을 길들이기 7종 7금 일부 독천과 마음의 전쟁. 죽음의 정글로 들어가는 마차. 서기 225년 촉한의 승상 제갈량은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북벌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후환이 있었죠. 바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남쪽의 이민족 남만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대군을 이끌고 미지의 땅 운남성 일대의 깊은 정글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조조나 송건의 군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도사리고 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 피부를 뚫는 독충, 그리고 마시면 피를 토하는 독이 든 샘물, 그리고 이 죽음의 정글을 지배하는 남자, 남만의 왕 맹액이 있었습니다.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는 괴력의 소유자이자 불같은 성정을 지닌 맹액은 총나라 군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샌님이 겁도 없이 우리 땅에 기어들어왔구나.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코끼리로 모조리 짓밟아라. 삼국지 역사상 가장 이색적이고 기상천외한 모험. 지략의 신 제갈량과 야생의 왕 맹액의 피튀기는 숨바꼭질 7종 7금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체포. 함정과 오기. 드디어 벌어진 첫 번째 전투. 남만군의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천하의 명장 조자룡과 위연이 얼마 싸우지도 않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맹액은 득에양양했습니다. 으하하, 총나라 제1의 장수라더니 겁쟁이 녀석들이구나.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쫓아라. 하지만 그것은 제갈량의 전매 특허, 완벽한 유인계였습니다. 이성을 잃고 쫓아오던 맹액은 제갈량이 미리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속절없이 빠지고 맙니다. 짐승을 사냥하듯 날아온 그물에 남만의 왕은 너무나도 싱겁게 생포되고 말았죠. 막사로 끌려온 맹액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당장 목이 달아날 줄 알았는데 제갈량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나는 남만을 짓밟으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맺고 친구가 되러 온 것이오. 대왕이 억울해 보이니 이번엔 그냥 풀어주겠소. 돌아가서 진열을 정비하고 다시 오시오. 웃기지 마라. 이번엔 내가 이곳 지형을 착각해 실수했을 뿐이다. 다시 붙으면 내 놈의 목을 비틀어주마. 맹액을 그냥 풀어주자 촉의 장수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배구선을 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은 하책이요. 마음을 빼앗는 것이 상책이다. 무력으로 짓눌러봤자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 맹액이 진심으로 굴복할 때까지 마음을 치겠다는 이른바 공심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체포. 부하들의 배신. 무사히 돌아온 맹액은 부족장들 앞에서 허풍을 떨었습니다. 제갈량 그놈 별거 아니더군. 내가 포위망을 뚫고 호쾌하게 탈출했다. 그리고는 강가에 험준한 요새를 쌓고 수비에만 치중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촉군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셈이었죠. 하지만 제갈량은 맹액의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공격을 멈추고 남만군의 보급로를 철저히 끊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굶주림에 지친 남만 전사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결국 반란을 일으킨 부하들이 자고 있는 맹액을 묶어 제갈량에게 바치고 맙니다. 이건 무효다. 내 배고픈 부하들이 배신을 해서 잡힌 것이지 내가 내 놈의 전술에 진 게 아니다. 아직도 승복하지 못했단 말이오. 좋소. 내 다시 풀어줄 테니 이번엔 제대로 덤벼보시오. 제갈량은 또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맹액은 모멸감에 이를 득득 깔며 다시 정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물.
독천의 공포. 세 번째 대결. 코너에 몰린 맹액은 남만에서도 가장 험악한 지형인 동룡동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곳에는 4개의 치명적인 독천, 즉 독이 든 샘물이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정글의 열기에 일사병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총나라 병사들은 맑은 샘물을 발견하자 앞다퉈 물을 들이마셨습니다. 물이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마신 물은 목소리를 잃게 만드는 아청과 몸을 썩게 만드는 동물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말없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천하의 제갈량조차 이 대자연의 저주 앞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현지 지리의 밝은 한 노인이 제갈량을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맹에게 친형인 맹절이었습니다. 동생의 폭정을 부끄러워하던 그는 포로들을 자비롭게 풀어준 제갈량의 인덕에 감복하여 해독초를 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제갈량의 공심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두의 탄생. 독천을 극복하고 강가에 다다르자 이번엔 하늘이 노했습니다. 귀신이 울부짖는 듯한 돌풍과 거센 풍랑 때문에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남만의 풍습에 따르면 강물을 다스리려면 사람 머리 49개를 베어 수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장수들이 남만 포로들의 목을 치려 하자 제갈량은 단호히 제지했습니다. 멈추시오. 전란으로 이미 숱한 목숨을 잃었는데 어찌 날씨를 핑계로 살아있는 사람을 또 죽인단 말이오. 제갈량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고기를 채워 넣어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가짜 머리를 강물에 던지자 풍랑이 멎었습니다. 남만인의 머리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 음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만두의 탄생 비화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 제갈량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이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쳐가는 맹액. 강의 풍랑까지 이겨낸 제갈량의 진격 앞에 맹액은 무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생을 보내 거짓 항복을 하려다 꿰뚫어본 제갈량에게 사로잡혀 방생. 네 번째는 강 건너에서 버티다 허수아비 작전에 속아 화살만 다 뺏기고 생포되어 방생. 다섯 번째는 은밀한 동굴에 숨어 있다가 입구에 불을 지피는 바람에 훈제구이가 될 뻔하다 잡혀서 방생.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왜 자꾸 잡았다가 풀어주는 거야? 날 가지고 노는 거냐? 아직도 모르겠소? 대왕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내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요. 갈 테면 또 가시오. 언제든 기다리겠소. 최후의 수단 등각군. 5번이나 잡히고 풀려난 맹액. 그의 멘탈은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남은 자존심마저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갈량을 이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남만 깊숙한 곳 오가국의 왕 올돌고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이것이다. 맹독성 물에 담갔다가 말리기를 반복한 기름 먹인 등나무 갑옷 등각군. 칼도 창도 뚫지 못하고 화살도 튕겨내며 물에도 뜨는 무적의 군대. 제갈량, 내 놈의 운명도 여기까지다. 칼이 들지 않는 괴물 군단의 등장. 보고를 받은 제갈량은 천천히 부채를 멈췄습니다. 통상적인 전술로는 이길 수 없는 적. 제갈량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주 잔혹하고도 슬픈 최후의 계책을 말이죠. 내 비록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으나 훗날 내 수명은 줄어들 것이다. 맹에게 마지막 7번째 무릎 꿇음. 다음화 타오르는 등각군과 제갈량의 눈물편을 기대해주세요.